이번 시간에는 우리 차트, 기타 편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추가하는 거요. 데이터 추가한다. 그 얘기는 기존의 데이터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이제 추가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데이터 추가하는 거예요.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차트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데이터 선택해서 추가할 데이터를 선택하고 우리가 복사하고 붙여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모두 다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있고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급액이다, 수당이다, 기본급이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방금 이제 공제액이라는 데이터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때 이 공제액이라는 것도 우리 이 차트에다가 집어넣고 싶어요.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이제 차트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 있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게 되면 데이터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얘를 눌러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도 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범례 항목 계열을 이제 추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시켜주면 돼요. 해서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계열 이름, 제목이요. 그 제목이 어디냐 물어봐요. 그러면 공제 요 제목 집어넣을 거죠. 그리고 데이터 계열 값이요. 값에 써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 공제액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을 우리가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제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추가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추가시키기 전으로 돌아가고요. 내가 만약에 공제액 이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 공제액이라는 이 데이터 범위 있죠. 얘네들을 싹 다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고 나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고 눌러주면은 지금처럼 공제액하고 노란색 계열로 이제 다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차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그 대화 상자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도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추가하는 방법이요. 추세선이라는 거는 특정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선을 보고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추세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추세선에 표시할 그 데이터 계열 있죠. 그 데이터 계열을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한 다음에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추세선이라는 거 이곳에서 이제 적용할 추세선을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차트 도구에 들어가서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추세선 서식 창이 나타나요. 그 창에서 적용할 그 추세선을 우리가 선택해도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추세선에 표시할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계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거기서 이제 추세선 추가 얘를 선택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선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공제액에 대해서 이제 추세선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공제액이라는 거 이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 놓고 우리가 맨 위에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요. 이곳에 가게 되면 우리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있죠. 이곳에서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추세선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적용할 추세선을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선형이다, 지수다, 선형 예측이다, 이동평균이다 하고 여러가지 있어요.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선택한 상태에서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거기서 차트 요소 추가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좀 추세선 있죠. 그곳에서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타 추세선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터 계열을 선택을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계열에 대해서 이제 추세선을 추가시킬래? 그걸 이제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지급액에 대해서 내가 추세선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지급액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급액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선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추세선 서식하고 요게 떠요.
뜨면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모양 같은 것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방법이 특정 계열을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세선 추가 얘를 눌러주면 돼요.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하고 이렇게 떠요. 그럼 이곳에서도 우리가 추세선을 어떤 유형으로 집어넣을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징 나왔습니다. 특징은 꼭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추세선의 종류에는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지수, 이동평균 해서 6가지 있다고 기억하라 그랬죠. 이런 추세선은 모든 차트에 다 추세선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차원 차트에 있는 추세선은 못 나타내고요. 방사형, 원형, 도넛형, 표면형 이런 차트에는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추세선을 추가한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를 내가 만약에 3차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추세선은 삭제됩니다. 왜? 추세선은 3차원에서는 추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차트를 3차원으로 변경시키게 되면 추세선이 삭제가 됩니다. 내가 추세선을 만약에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해당 추세선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죠. 그리고 추세선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추세선 옵션이 있었죠. 그 탭에서 수식을 차트에 표시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추세선 있죠. 그 추세선에서 사용된 수식이 차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식을 차트에다가도 표시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추세선 특징 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회전하는 방법이요. 3차원 차트에서 이제 가로축이 됐든 세로축이 됐든 그런 방향하고 원근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3차원 회전하기요. 얘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3차원 회전이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가 3차원이어야 우리가 이거를 3차원 회전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가 만약에 2차원이다. 그러면 3차원 회전은 당연히 못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차원 차트죠. 2차원 차트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3차원 회전이 지금처럼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3차원 차트로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3차원 차트로 변경시키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서요.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얘를 선택할게요. 얘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가로 막대형 중에서도 우리 3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차원 막대라는 거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해서 이제 3차원 차트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3차원 회전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3차원 회전하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타나고 이곳에서 이제 3차원 회전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뭐 Z 회전이다, 원근감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가로축이 됐든 세로축이 됐든 원근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이제 깊이하고 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보게 되면 크기 자동 조정이라고 있죠.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할래? 지금 하겠다고 체크해 놓은 거죠. 만약에 이거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높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높이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는 크기 자동 조정이라는 거 요거 체크 해제를 해야 할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깊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체크가 돼 있어도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다고요. 지금 1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뭐 150이다 200이다 해서 내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회전이라는 거는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X 회전이다, Y 회전이다 하고 있죠. 얘네들이 3차원 차트를 만들었을 때 기본값이 X 회전은 20도고요. 그 다음에 Y 회전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이제 15도예요. 15도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막 변경을 시켰다고요. 이거를 뭐 50도가 됐든 40도가 됐든 내 마음대로 변경시켰는데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모양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 회전각만 이제 기본 회전으로 내가 얘를 선택하게 되면 20도, 15도 요걸로 다시 설정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기본값으로 기본 회전값으로 그렇게 변경해 주는 게 우리 기본 회전입니다. 그래서 3차원 회전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편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데이터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우리 추세선 넣는 거 그리고 3차원 회전하는 거 요 세 가지 배웠어요. 요 세 가지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